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어서 행정심판을 보도록 하죠. 바로 이제 261번인데, 자, 72페이지 09번이에요.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조 문제인데요. 봐보세요. 정답이 4번이에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심판 청구 기간이 행정심판법에 정한 심판 청구 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 법률상 심판 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 법률에서 정한 심판 청구 기간 내에 하나요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판례대로 한번 봐볼게요.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자 잠깐 우리가 보시면 272페이지 09번입니다. 불고지, 오고지와 관련해서 이제 이거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건데, 자, 그러면 잠깐 우리 그 해설을 좀 봐보세요. 이 판례대로 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판례에 의하면 개별 법률에서 정한 심판 청구 기간이 행정심판법에 정한 심판 청구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그 개별 법률상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좀 우리가 법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은 일반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각 개별법상 심판 청구 기간이 우리 행정심판 청구 기간보다 우리 90일과 180일이죠. 이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맞죠? 예.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더 짧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자, 이때, 여러분들, 자, 불고지가 있는 경우, 이 불고지가 있는 경우, 그 개별법상 심판 청구 기간을, 우리 심판 청구 기간,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상 청구 기간보다 짧은 개별법상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불고지, 오고지, 그죠? 불고지, 오고지. 원칙적으로 일반 행정심판법상이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을 때는 불고지일 때는 180일이에요. 그런데 각 행정심판법 외에 각 개별법 특별 조항으로서 심판 청구 기간이 더 짧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청이 불고지했다고 한다면 이때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상이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럼 맞는 질문 1항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렇죠?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이런 때는 그 사단이나 재단이 이름으로, 그죠? 사단이나 재단이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조 문제. 제2항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면행위다. 앞에 나왔죠? 예. 우리가 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표제의 제목을 갖다가 행정심판 청구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심판 청구는 이 신청도 특별행정심판이니까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은 사면행위에서 그것도 심판 청구로 봅니다. 이 신청으로 봐요. 앞에서 보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수만큼 심판 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돼요. 법조 문제죠. 우리가 처분청 경위주의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처분청인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처분청인 이 피청구인을 경유해서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선택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예전에 처분청 경위주의를 폐지했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 봤고요. 자, 이어서 262번 부지런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이네요. 자, 옳은 거. 정답은 1번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때는 그 사실을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요. 직접 처분을 할 때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게 맞는 점이죠. 법적 문제의 완전히 순서게. 자, 1란 맞습니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처분명령 제기를 했는데 안 해요. 직접 처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내용 맞습니다. 의무이행 제기로서 처분명령 제기에 관련된 법조문이에요. 두 번째,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와 보충성 관계가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법조문에 되어 있어요. 행정심판법. 수업시간 다 있습니다. 보충성 관계, 보충적 관계가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할 수 있다.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 행정심판법은 가구제 제도로서 집행정지 제도와 임시처분 제도가 있는데, 적극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정지 제도, 적극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런데요, 적극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정지는 인정되는데, 이 집행정지는 인정되는데, 소극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개념상 집행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임시처분제도입니다. 이때 행정심판법은 적극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때 임시처분을 갖다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개념상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없어요.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 집행 및 그 절차의 속행을 갖다가 정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을 전제로,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죠. 그래서 거부 처분이라는 소극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임시처분 제도가 만들어졌고 집행정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임시처분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취소 심판의 인용 제기는 취소 제결, 취소 명령 제결, 변경 제결, 변경 명령 제결이 있다. 틀렸죠? 뭐 틀렸어요? 이거 삭제됐어요. 법개정 중에서 취소 제결이 있고요. 취소 명령 제결은 삭제해 있습니다. 법개정 삭제했어요. 법적 문제예요, 이거 완전히. 네 번째, 행정심판법에서는 제결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다? 아니죠. 직접강제제도죠. 여러분들, 의무이행심판 인정되잖아요. 이거죠. 행정소송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과 부작위 이복 확인 판결 있죠? 이에 대해서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맞죠?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성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법에는 제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접강제제도를 두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부 처분이나 이 부작위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의무이행제결이 있어요. 의무이행제결이 있어요. 의무이행제결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처분제결 있고 처분명령제결 있죠. 처분은 우리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해주는 거고, 처분 신청에 대해서 직접 해주는 거고, 처분명령제결 있죠. 자, 일단은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고, 이때 상당 기간 동안 일을 안 하면 직접 해버리잖아요. 상당 기간 이행을 않고 안 하면 이때 뭐를 해요? 시정명령을 해요. 이것도 안 한다. 이것도 또 안 따라. 이것도 이행 안 해요. 이행 안 하면 직접 처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강제제도가 있죠. 그래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제제도입니다. 자, 됐죠?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 2014년 지방적 구분 문제고 법조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의무 이행 심판 나오죠?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이죠. 행정청이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자, 의무 이행 심판.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입니까? 즉,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 하나요? 의무 이행 심판은? 아니죠. 제가 아까 그 가구제 제도에서 적극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가 뭡니까? 집행정지 제도죠. 여러분들 의무 이행 심판 이거 봐보세요. 우리 행정심판의 종류 봐볼게요. 요거는 직접적으로 처음 나오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자,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 의해서 취소심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 소송 있죠? 무효동 확인 소송 있죠? 확인 심판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의무 이행 심판 있죠? 의무 이행 심판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의무 이행 심판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제도가 되는데 뭐에 대해서? 자, 소극적인 처분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또 부작위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현실적인 구제제도예요. 왜? 여기 직접 강제로 있어요. 처분명령제도 있잖아요. 처분재결 또는 처분명령제결이 있어요. 직접 강제잖아요. 행정심판에 의해서 직접 강제를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때 거부 처분은 의무 이행 심판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제도가 되는데 거부 처분은 처분 일종이니까 이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해요. 거부 처분은 처분이니까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제제도는 의무 이행 심판이에요. 그래서 왜 틀린지 아시겠죠? 네. 좋아요. 이 두 가지는 취소 심판과 무효 확인 심판은 적극적인 처분 전제로 하잖아요. 요걸 전제로 합니다. 자, 나머지 볼까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이 이유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적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맞죠? 두 번째, 세 번째, 부적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은 심판 청구의 기간상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잠깐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앞에 많이 했던 건데, 처분은 제가 분명히 처분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처분이 있음을 아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적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아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적용이 있어요. 근데 부작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은 이때 어때요? 처분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처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은 우리 취소 심판 청구 기간 적용이 없습니다. 맞죠? 의무 이행 심판에도 사정 제기이 적용이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사정 제기는 취소 심판과 의무 이행 심판에 인정돼요. 무효동 확인 심판은 인정되지 않죠. 근데 사정 판결은 어디에서만요?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돼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준용 규정 없어요. 인정 안 돼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 출제됐습니다. 자, 이행쟁송이 성질 같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까지 이렇게 잘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이어서 264번 볼게요. 자, 이거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죠. 이거 만들고 법조문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이, 자, 처분청 소속이 행정심판위원회냐,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이냐, 또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그죠? 국민권익위원회, 이 부원장,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중앙행정심판의 관할이냐, 또 시도지사의 관할이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암기가 돼 있어야 하고 다이렉트로 지금 이렇게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이, 자, 시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에요? 그렇죠?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시도 소속의 행정기관이나 의회의 일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때 어디로 가요? 시도지사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해서 법조문 내용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단답식으로 1번이에요. 이거 암기 안 돼 있으면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교재하고, 우리가 이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여기 274페이지, 12번이죠. 요 내용을 한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 따로 우리 교재를 참고하셔서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사례문제로 나옵니다. 이렇게. 넣어요. 자, 이어서 265쪽 보겠습니다. 자, 265번 보죠. 275쪽의 13번 문제예요.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4번 문항에. 자, 4번 문항 보죠. 법원 행정처장이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자, 법원 행정처장.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잠깐 이거, 265번, 275페이지 13번 해설 같이 봐보세요. 자, 법원 행정처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즉, 법원 행정처장 소속 하의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죠.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즉, 처분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예요. 이거는. 자, 이건 이제 이렇게 해 놓으시고, 1항 봐보세요. 행정청이 위법부당한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맞죠? 가부처분이나 부작위. 두 번째, 서울특별시장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제기된다. 맞죠? 시도지사의 처분 또는 시도의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은 그 사유를 설명한 문서로 해야 한다. 맞습니다. 서면주의. 여러분들 행정심판위원회 처분, 소속기관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이어서 266번, 275쪽에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만 한번 봐보세요. 1번이 정답인데, 판례에 따르면 처분이 절차적 위법 사유로 인용 제기이 있었으나, 우리 절차적 위법 사유도 독립한 위법 사유입니다. 인용 제기이 있었으나, 행정청이 절차적 위법 사유를 시정한 후, 행정청이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제기의 기속력이 바란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이 이 요유요건이 있죠. 요유요건 보시면 주체상의 요건, 내용상의 요건, 형식상의 요건,
절차상의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절차상의 요건은 다른 주체 내용 형식상의 하자와 달리 이 절차를 위법으로 해서 취소 심판, 취소성 제기하면 취소 제기할 청구 인용 제기로서 취소 제기를 취소 판결을 해줘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이렇게 인용 제기가 있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다. 근데 절차상의 요건이 흠결, 예를 들면 영업정지, 영업허가 차례 처분해서 하는데 절차상의 요건으로서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 청취를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이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취소 심판 제기하면 절차상 위법 사유로 인해서 청구 인용 제기로서 취소 제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맞죠? 왜? 절차상 위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청은요, 다시, 여보세요? 행정청은요, 절차적 위법 사유를 시정한 후 행정청이 종종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이거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차상의 이 하자와 관련해서 주체상, 내용상, 형식상 하자와 달리 이걸 갖다가 독립한 위법 사유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돼요. 왜? 결론은 똑같아지거든요. 이 절차 위법을 위해서 영업정지 처분했다. 또 영업허가 차례 처분했다. 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취소 제기를 취소 판결을 냈을 때 다시 행정청이 절차상 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처분하는 거 인정되기 때문에 독립한 위법 사유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학설이 있지만 우리 다우설과 판례는 독립한 위법 사유로 봅니다. 또 취소 심판과 취소 소송에서도 이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때 절차적 위법 사유도 취소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1번에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절차적 위법 사유는 취소 소송과 취소 심판에서 독립한 위법 사유로서 우리가 취소 재결, 취소 판결이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법도 순법도 절차상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 심판과 취소승이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은 다우설 판례가 이 절차적 위법 사유도 주체상 하자, 내용상 하자, 형식상 하자와 동등하게 독립한 위법 사유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상 하자를 갖다 치유해서 시정해서 종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고 이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사정 제기는 무효동 확인 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세 번째,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제결, 이거죠? 처분 명령 제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제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한다. 그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한다. 직접 처분해버려요. 네, 직접 강제하죠? 직접 처분합니다. 자, 네 번째,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맞죠? 네. 직권심리주의가 인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266번 봤고요. 267번을 보도록 하죠. 자, 15번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가장 옳은 것이에요. 자, 4번 문항 봐보세요. 가장 옳은 것입니다. 거부처분 취소 제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 이거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 제기일인데요. 그러니까 거부처분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심판을 청구했죠. 봐보세요. 거부처분 취소 제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제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제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제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맞는 지문 받으시고. 자, 1번 봐볼까요?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그죠? 취소 심판의 인용 제기는 취소 명령 제기는 이거 삭제했어요. 이거 삭제. 틀렸고. 거부처분은 취소
거부처분은 취소 심판의 대상이므로 거부처분의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취소 심판만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 행정심판법은 현실적인 구제주제로서 소극적인 거부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심판을 인정하고 있어요. 물론 거부처분도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만 취소 심판만 해서 틀린 거예요. 세 번째,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변경된다. 자, 보시면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하고 이를 통해 당해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변경된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3번 그 판례를 봐볼게요. 3번. 15번이죠. 여기 보시면 2276페이지 15번 봐보세요. 요거 내용을 판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3번 문항 그 해석 같이 봐보세요. 판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는 경우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은 형성적 재결이므로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으면 처분의 효력은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고 변경 재결에 의해서 원래의 처분이 취소되고 이를 대신하는 별도의 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도 새로운 처분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자, 여기 3번이 이제 틀린 것이죠. 3번이 틀립니다. 1번, 2번, 3번 틀려요. 요거는 판례를 내용대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 취소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재결을 하는 경우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은 형성적 재결이에요. 그래서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 이 재결이 있으면 처분의 효력은 처분청이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고 자, 그 다음에 변경 재결에 의해서 원래의 처분이 취소되고 이를 대신하는 별도의 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도 새로운 처분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변경 재결 같은 경우는 그 즉시로 해당되고 소급되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 약간 내용을 달리해서 좀 봐주셔야 돼요. 어려운 것은 아니어서 판례 이 정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그 행정심판, 자, 행정소송으로 넘어오는데요. 행정심판과 소송의 관계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정답은, 여러분들 200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278페이지 03번이죠? 여기 이제 278페이지 03번 참고해 주세요. 정답은 3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후 그 재심 판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재심판 청구 취소 의소를 제기해야 한다. 근데 피고가 잘못됐어요, 이거. 예, 그래서 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그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보시면 이것도 지금 시험에서 3번 나왔어요. 그래서 꼭 중앙노동위원회가 되는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피고는 원래 당의 행정청이 돼요. 이것이 단독 행정청이든 합의제 행정청이든 마찬가지로 처분청, 당의 행정청이 되는데, 이때 이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이 시험에서 좀 2번, 3번 나왔어요. 2013년 나왔지만 최근 작년도 나왔죠.
나왔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고, 1번 문항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원고는 취소승에서 주장할 수 있다. 맞고요. 별개 절차죠. 2번 문항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제기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승을 제기할 수 없다. 맞죠? 필수적 전취주의를 갖다가 도로교통법은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교통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고 나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번 문항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한 제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결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이어서 26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0페이지 01번 문제예요. 요거 여러분들 꼭 암기사항인데 따로 제가 마지막 기획 때 행정심판과 소송,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임의적 전심 절차를 취하고 있죠. 이게 원칙인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임의적 전심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법이 옛날에 2심일 때는 행정심판을 필수적 전치주의로 했지만 3심제로 바뀌면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심 절차로 바꿨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은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필수적 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에 대한 또 예외가 또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암기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락 결정에서 잊을만 하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거 01번 정답이 4번인데 보세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니선. 자, 일단 행정심판을 거치고요. 행정심판을 거칠 때, 이 행정소송을 거칠 때, 행정심판을 거칠 때, 행정소송이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또, 아예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우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요.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요거하고, 두 번째, 아예 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280페이지 자, 01번 문제인데 거기 제가 여기 교재 옆에요. 해놓고 있어요.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에 있어 제18조 제2항과 3항인데 18조 제2항은 심판 제기는 하되 제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18조 2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제기조차 요하지 않는 경우 3항입니다. 요걸 비교해서 내는 거니까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이 교재를 우리 문제집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참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기관이 의결 또는 제기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 해서 요건 이제 법조문에서 제18조 2항과 3항을 정확히 암기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암기를 반드시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 280페이지에 왼쪽 날개에 심판 제기는 하되 행정심판 청구에서 심판 제기는 하되 심판 청구 제기는 하되 제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18조 2항 3항 심판 제기조차 요하지 않는 경우 18조 3항이 있어요. 이거 암기하세요. 예. 요거는 심판 청구를 해야죠. 심판 제기는 해야 돼, 이거는. 요 세 가지가 아예 이제 심판 제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요거는 심판 제기를 하되 제기를 기다릴 필요 없는 거고, 이건 처음부터 심판 청구할 필요도 없어요. 심판 제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1, 2, 3. 자, 암기해 주시고. 자, 이어서 이제 넘어가죠. 27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들은
처분을 모두 고른 것으로 나오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봐보세요. 다음 중 항고성의 대상이들은 행정처분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1번 보세요. 기업, 니은, 미음 있죠? 이때 항상 소송에서 원고 적격 또는 소유 이익 인정 여부, 처분성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고, 항고성의 대상 하면 처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업번, 니은번, 미음번이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공고, 직무변경 신청, 반려행위,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호삭감 조치, 이건 처분성이 인정됐습니다. 1차, 보세요. 1차 기고, 2차 기고, 3차 기고에서 1차 기고만. 또 국세 환급금 결정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 이거죠? 이건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 보세요. 앞에 나왔던 것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박스로.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270번까지 보았고, 이제 우리가 3시간 정도만 더 보면 이제 마지막 그 문제 다 봅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정리했습니다.